안녕하세요. 솔솔입니다. 제가 이전에 브이로그들에서 보여진 것처럼 기록에도 관심이 많고 최근에는 블로그에 저랑 잘 맞는 버티컬 다이어리 찾는 글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골라보다가 최근에 저랑 제일 잘 맞을 것 같은 다이어리 3종을 구매를 직접 해봤어요. 근데 제가 블로그 연재를 하다 보니까 저처럼 이런 24시간 트래킹 버티컬 다이어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것들을 리뷰하는 영상을 올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생각하는 버티컬 트래킹 다이어리의 장점을 설명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ADHD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ADHD다 보니까 시간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30분이 지났는데 10분 같고 2시간이 지났는데 30분 같고, ADHD 약을 먹기 전에는 이런 성향이 진짜 심해서 뭔가 일을 하다가 벌써 새벽 2시가 됐네? 이러다가 늦게 잠들고 그러는 게 일상이었어요. 시간 감각이 없으니까 시간 배분이 좀 현실적이지를 못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투두 리스트를 적는 기록을 해봤었는데, 야심차게 뭐 한 20개 하루에 적어놓고 저녁에 보면은 고작 2개, 3개 뭐 이렇게밖에 안 한 거를 발견을 하게 되는 일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시간 감각이 남들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얼마나 시간이 투입되는지를 제대로 계산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특성들 때문에 저는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계획과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버티컬 24시간 다이어리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주는 편이에요. 이 다이어리는 워너디스 딜라이트 로그라는 다이어리인데요. 제가 타임 트래킹 다이어리를 찾으면서 제일 처음으로 샀던 다이어리거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회사 일정이 적혀 있어서 부득이하게 모자이크된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일주일 시간이 쭉 펼쳐져 있으니까 고정된 루틴들을 적어주고 나면 내 여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한눈에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일정을 보시다 보면 제가 연한 회색 펜으로 일정을 적어두고 그 위에 진한 색으로 일정을 덮어 쓴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매주 주말에 연한 회색 펜으로 다음 주 시간들을 미리 체크를 해보고 또 미리 적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실제 실행한 거를 진한색 펜으로 덮어 쓰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내가 계획한 것보다 얼마나 틀어졌는지, 내 시간 계산이 얼마나 틀렸는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현실적으로 계획을 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한 페이지에 다 보이다 보니까 당일 계획이 틀어져도 다음 날로 옮기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오늘 내가 계획한 일을 다 못했더라도 다른 요일에 좀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일정을 옮기자, 그렇게 유동적으로 일정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다이어리가 마음에 쏙 들었으면은 사실은 다른 다이어리를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다이어리를 바꾸려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다이어리는 보시는 것처럼 트래킹 할 수 있는 시간이 5시에서 2시까지밖에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긴 편인데,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잡다한 계획들은 야간에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뭐 빨래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근데 그런 계획들을 시간이 이렇게 짧게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제대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또 저는 수면에서도 약간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인데요. 24시간 트래킹이 되면 내가 잠든 시간이라든지 실제로 수면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굳이 수면 트래커를 쓸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를 쓰다가 내년에는 24시간 버티컬로 주 7일 트래킹하는 다이어리를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다이어리는 이렇게 3가지인데요. 이게 미도리 데이 랭스 다이어리이고요. 이게 오롬에서 나온 윙키아 플래너란 다이어리, 그리고 이거는 플래픽에서 나온 타임 위크 다이어리라고 합니다. 일단 가격은 구매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미도리는 27,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고요. 플래픽은 할인받아서 25,000원대에 구매를 했고, 윙키아는 44,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같은 버티컬 다이어리인데 서로 2만원 넘게
이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만년필은 제가 사용하지 않아서 직접 CP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미도리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무게 같은 경우는 미도리가 압도적으로 가벼워요. 사이즈도 B6로 제일 작지만 220g으로 굉장히 가볍고 플랫픽이랑 윈키아는 둘 다 430에서 480 사이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0.5kg 정도 되는 무게예요. 제가 원래 쓰던 이 워너디스 다이어리가 B6 사이즈였는데 가방에 넣고 다니기 딱 좋다고 느꼈거든요. 이번에 A5 사이즈를 아무 생각 없이 윈키아랑 플랫픽 두 개를 샀는데 무게도 조금 부담되고 크기도 크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다만 윈키아 같은 경우는 A5가 제일 대중적인 사이즈일 뿐이고 B6 사이즈도 있어서 그걸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다이어리 다 24시간 버티컬 트래킹이 가능한데요. 보시면 이렇게 미도리 같은 경우는 30분 단위로 되게 간단하게 트래킹을 하면서 기록을 할 수가 있고요. 윈키아나 플랫픽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분 단위로 모눈이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시간을 트래킹할 수가 있어요. 구성이나 추구하는 방향성은 세 개가 제법 다르다고 느꼈는데요. 미도리는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미니멀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플랫픽 같은 경우는 생산성에 방점을 두기는 했지만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고 윈키아 같은 경우는 자기 개발 쪽에 굉장히 많은 무게를 둔 플래너라서 무려 70페이지짜리 라이프 플래너가 붙어 있어요. 보시면 이 정도 두께가 다 라이프 플래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도 하나씩 뜯어봐야 어느 정도 감이 온다고 생각해서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미도리 데이 랭스 다이어리입니다. 해외에서는 그라데이션 다이어리? 그런 이름으로 팔고 있는 것 같아요. 표지는 아이보리도 있고 네이비 색도 있고 되게 연한 보라색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보리 색을 샀어요. 근데 솔직히 약간 후회하는 게 이 표지가 약간 때타기가 좋은 소재예요. 그래서 네이비 같이 진한 색을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엄청 얇은 느낌의 인조 가죽 소재고 보들거리거나 촉감이 특별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엄청 평범한 인조 가죽이에요. 근데 되게 가볍고 이게 휴대폰보다 조금 무거운 정도라서 가지고 다니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럼 펼쳐보도록 할게요. 이 다이어리가 영상에 어떻게 담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실제로 실물이 굉장히 예뻐요. 특유의 미색이 노랗지도 밝지도 않게 정말 예쁘고 선색이 파란색인데 정말 잘 어울려요. 종이 질감은 좀 사각거리는 편인데 제가 또 호보니치 토모에 리버 종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얇은 종이를 싫어하는 편이라서. 그런데 그것처럼 얇지도 않고 적당히 도톰하면서 적당히 가볍고 사각사각거리고 제가 지금까지 만져봤던 다이어리 중에서는 제일 마음에 드는 종이인 것 같아요. 여기 뒤에 프리노트 부분에 제가 이렇게 비침 테스트도 해봤거든요. 펜 테스트를 해봤는데 연회색 펜을 긋고 그 위에 검은 펜으로 덮어 쓰는 일을 해도 얹거나 긁히는 게 거의 없고요. 연회색이 다른 종이보다 조금 더 연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 점이 분위기가 있어서 더 좋았어요. 그럼 구성을 한번 볼게요. 우선 열면 이런 식으로 달력이 나오고요. 여기는 일본의 절기 관련된 페이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간 플랜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고 바로 또 월간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구성은 월월 주주 구성으로 월간 페이지가 몰아서 앞에 있는 형태고요. 월간 페이지는 제가 이 다이어리 컨셉이 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이 차고 기우는 정도가 옆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월간 페이지 뒤에 이렇게 주간 페이지가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분 단위로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다이어리에 킬링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해가 뜨는 시간이랑 해가 지는 시간을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물론 이게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계획을 짤 때 이게 해가 있을 때 하는 일인지 없을 때 하는 일인지 그런 점을 고려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저처럼 ADHD가 있는 사람은 시간 감각이 굉장히 엉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몰입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정말 많은데 특별히 창문을 열어보거나 밖에 나가지 않아도 다이어리를 보면 지금 해가 질 시간이야? 내가 해가 질 때까지 이런 일을 했네?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바로바로 알 수 있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냥 다이어리만 봐도 이제 저녁이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저 같은 ADHD를 가진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느껴졌어요. 위클리가 지나간 다음에 평범하게 프리노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절별 플랜을 짤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와요. 근데 너무 구체적인 템플릿도 아니고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파트인 것 같아서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고요. 여기에도 계절별 플랜을 세울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대략적인 프로젝트 플래너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는 이렇게 3개월 단위로 습관을 만들어 보는 용도의 헤비 트래킹 페이지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재밌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점이 있다면 이게 일본 제품이라서 공휴일 같은 게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본 기준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샀던 곳에서는 이렇게 생긴 공휴일 스티커를 줬었거든요. 공휴일 스티커를 줘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했는데 아무래도 일본에서 직구를 하신다거나 다른 매장에서 구매를 하시면 이런 것도 받으실 수 없을 거고 스티커가 와도 사실은 뭐 종전기념일 이런 거 한국인으로서 보면은 조금 기분이 애매해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추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거 빼고는 개인적으로 진짜 굉장히 좋은 다이어리라고 생각합니다. 플래픽 타임 위크 다이어리인데요. 솔직히 표지는 제 취향이 아니에요. 너무 사무용 다이어리 같고 튀지 않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예쁜 표지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불호라고 느꼈어요. 근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보다는 실물이 나아요. 청 같은 질감일 줄 알았는데 청 같은 질감은 아니고 약간 인조 가죽 질감이에요. 이것도 무게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미도리의 2배 정도 되는 무게고요. A5 단일 크기로 나와서 들고 다니기는 약간 부담스러워요. 두껍기도 하고요. 내지 같은 경우는 일반 다이어리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도톰한 모조지 재질이에요. 그래서 뒷비침은 플랫픽이 3개 중에서 제일 적고요. 다이어리 구성이 약간 이상해요. 보시면 여기에 먼저 다음에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적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만다라트를 적는 구간이 있고 또 이렇게 연간 계획을 적는 페이지가 나오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이런 식으로 작년 회고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내년에 읽고 싶은 책, 내년에 가고 싶은 여행지, 내년 재정적 목표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러고 나서 또 갑자기 프리노트가 나오거든요. 작년 회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올해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순서가 좀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순서가 좀 논리적이지 않게 배치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약간 신경이 쓰이고요. 월간 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일요일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주간 페이지 같은 경우는 월요일 시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좀 통일을 하든가 괜히 헷갈리게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아쉬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배치도 월주 배치라서 월 단위로 이렇게 되는 계획을 한눈에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연간 계획까지 떨어져서 배치돼 있다 보니까 왜 굳이 이렇게 했지? 라는 의문이 남았어요. 근데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월간 페이지 같은 경우는 3개 중에서 제일 알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이렇게 달력 파트가 있고 이렇게 습관을 한 달 주기로 트래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수면이나 공부 시간 등을 트래킹할 수 있는 그래프 트래킹 부분이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수면 시간을 트래킹하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줄로 한 달 기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월간 프로젝트 플래너로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위클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문눈으로 촘촘하게 기록을 할 수가 있어서 세밀한 시간 관리를 원하는 분한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이거를 제가 가진 A5 사이즈 북커버를 씌우려고 했었는데 다이어리 사이즈가 미세하게 커서 제대로 안 들어갔더라고요. 윈키아 같은 경우는 그 북커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북커버를 쓰실 분들께서는 A5 중에서도 좀 크게 나온 걸 사셔야 된다. 그 부분을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생산성 다이어리 중에서는 이 다이어리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서 윈키아 다이어리처럼 나는 다이어리에 4만원 이상 이렇게 고액을 쓰지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플래픽을 더 추천드리고요. 구성이 특이해도 나는 그 페이지 안 쓰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또 뒷비침 같은 거 예민하신 분한테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오름에서 나온 윈키아 플래너인데요. 가격이 진짜 비싸요. 제가 이 다이어리를 4만 원을 넘게 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페일 브라운 색상을 샀는데 온라인 상세 페이지 색감보다는 조금 진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 다이어리를 교보문고에 전시된 제품을 만졌을 때는 되게 보들거리는 촉감이었거든요. 근데 새 제품을 받아보니까 그렇게까지 보들거리진 않아서 아무래도 교보문고에 전시되어 있던 제품은 남들이 많이 만져서 표지가 좀 닳아있던 상태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평범한 인조 가죽 표지이고요. 무게는 플랫팩이랑 비슷하게 무거운 편입니다. 윈키아 같은 경우는 종이가 되게 얇아요. 호보니치 정도는 아닌데 되게 얇고 매끄러운 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뒷비침이 좀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라이프 플래너가 붙어 있는데도 종이가 얇다 보니까 전체 두께는 플랫픽보다 오히려 조금 더 얇은 것 같아요. 이 다이어리의 제일 큰 특징이라고 하면 바로 이 라이프 플래너인데요. 이게 70페이지나 되거든요. 심지어 여기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막 가이드 문서까지 첨부를 해줘요. 사실은 이 다이어리가 만년필 활용도 안 되고 제 기준에서는 되게 비싸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70페이지짜리 자기 개발서가 첨부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또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이프 플래너 같은 경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뉘는데 첫 번째 파트,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파트랑 회고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플랜을 세우는 파트랑 목표 정한 거를 구체적인 액션으로 바꾸기 위한 액션 시스템 파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한테는 좀 과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인생을 쪼이고 깎아서 약간 최적화하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또 가볍게 그냥 일정 관리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윈키아를 추천하기가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70페이지를 무조건 들고 다녀야 되는 게 좀 별로기도 하고 문제집 같은 거 보면 본책으로 된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이프 플래너 부분도 본책으로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좋다고 느낀 부분도 있었는데 특히 이 액션 시스템 파트에 이렇게 프로젝트 플래너 파트가 있거든요. 한 달을 4주로 시각적으로 나누어 둔 것도 되게 센스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요즘에는 프로젝트 단위로 굴러가는 회사가 많잖아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다 넘어가고 나면은 이렇게 연간 계획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다른 다이어리들처럼 칸이 좁은 연간 플랜이 아니라 여러 장을 할애하고 있어서 깊이 있게 한 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만들어 뒀어요. 월간 계획 같은 경우는 플랫픽과 다르게 월월 주주 구성으로 월간이 다 나오고 주간이 나오는 구성이고요. 플랫픽에 비하면 엄청 간소한 편이에요. 트래킹 할 수 있는 부분도 딱히 없고 그냥 간단하게 월간 할 일을 정리하고 분배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간 페이지 같은 경우는 플랫픽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윈키아는 이 주간에 모는 구간에 헤비 트래킹을 하라고 헤비 메이커라는 별지를 따로 주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별지 같은 걸 들고 다니다 보면 자주 잃어버리기도 하고 찢어지거나 그런 일도 많아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습관도 일주일 트래킹보다는 월간 트래킹이 저랑 좀 잘 맞아서 약간 아쉬웠어요. 그것 말고는 사실 플랫픽 다이어리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주간 부분은 진짜 구성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윈키아 플래너는 앞에 이 70페이지짜리 라이프 플래너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생 최적화, 내 삶을 좀 더 생산적으로 바꿔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다이어리 제대로 쓰기도 전부터 나를 계속 분석하고 구구절절 70페이지 가량을 좀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기 좋아하시는 분, 설명서도 많이 읽어야 돼서 설명서를 잘 읽고 시키는 거 되게 잘 하시는 분, 그리고 별지를 되게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 거 잘 안 잃어버리시는 분한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솔직히 조금 과했는데 맞는 사람한테는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자기개발 덕후면 진짜 이게 천국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세 가지 다이어리를 그럼 이제 다 봤고요. 그래서 나는 뭘 사는 게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제가 상황별로 추천을 해드릴게요. 먼저 내가 처음 버티컬 다이어리를 산다. 그러면 이 미도리 데이랭스 추천드립니다.
씁니다. 이유는 진입 장벽이 제일 낮아요. 트래킹도 30분 단위로 단순하고 구성도 복잡하지 않고 무게도 가볍고 만년필도 되는데 가격도 저렴해요. 버티컬 다이어리가 나한테 맞을까? 그걸 한번 시험해보기 딱 좋은 플래너인 것 같고, 나는 디테일하게 좀 더 계획을 짜고 싶은데 가성비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 플랫픽 타임 위크를 추천드려요. 윈키아나 미도리보다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고 구성도 뭐 이상한 부분은 그렇게 파트가 길지 않아서 위클리를 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세 번째로, 나는 자기 개발에 진짜 관심이 많다. 내년에는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 그렇다면 윈키아 플래너를 추천드립니다. 70페이지짜리 라이프 플래너로 인생을 한번 내가 뜯어 고쳐보겠다. 그런 게 성공하신 분도 제가 찾아봤을 때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다이어리에 매니아층도 되게 많고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ADHD다 보니까 ADHD 특성별로도 한번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시간 감각이 진짜 약하다. 그러면 미도리 추천드립니다. 해 뜨고 지는 시간 표시가 있어서 흐름을 시각적으로 체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복잡한 거 꾸준히 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도 미도리 추천합니다. 구성이 제일 단순해서 쓰다가 지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트래킹을 좀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플랫픽을 추천드립니다. 먼슬리의 습관 트래킹이나 수면 그래프 같은 게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구조화가 좀 필요하다. 윈키아 추천드립니다. 라이프 플래너가 인생을 구조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ADHD로 오래 사셨던 분들은 인생이 진짜 막 난장판인 분들도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런 부분에서 윈키아 플래너는 좀 가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가 더 좋은지 사실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예산에 맞춰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가 제일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미도리 다이어리가 저한테는 제일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윈키아는 제가 라이프 플래너를 어쨌거나 당장 써본 건 아니고 겉핥기로 내용만 본 거라서 직접 한번 써보면 인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라이프 플래너 파트를 올해 가기 전에 한번 써볼 것 같고, 플랫픽은 저한테는 큰 장점이 없는 것 같아서 중고로 팔까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ADHD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이어리나 이런 거에 질리는 게 빨라서 가지고 있다 보면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12월 시작인데 플랫픽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26년 1월부터 딱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월에 이거를 한번 직접 써보게 되면 인상이 또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은 제가 구매한 26년 24시간 버티컬 트래킹 다이어리를 비교를 해봤고, 이게 다이어리 사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다른 브이로그나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